몸이 자가 치유 에너지 능력을 시작한다. 단전호흡 4가지 문 비밀. 몸이 아픈 건 아닌데 회복이 안 되는 날이 있죠. 당신도 그런 날을 알고 있을 겁니다. 몸은 멀쩡하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자꾸 바닥을 끌고 다리는 유난히 무겁고 잠은 얕아서 새벽에 한 번쯤 꼭 깨고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은 날.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도 당신은 묘하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사람들은 대개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나이 탓이지. 하지만 정말 나이 탓일까요? 나는 오늘 당신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치유할 힘이 있는데 길을 잃은 걸까요? 만약 길을 잃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기적을 팔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낫는 다 같은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원래부터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져도 멍이 들고 멍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작은 상처는 어느새 아물어 있지요. 그 과정이 바로 몸의 치유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를 힘은 있는데 수도꼭지가 닫혀 있는 것처럼요. 당신이 느끼는 피곤함, 불면, 더부룩함, 이유 없는 불안은 때때로 몸이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모드는 의외로 거창한 노력보다 아주 작은 신호에 의해 켜졌다 꺼집니다. 그 신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것, 바로 숨입니다. 우리는 숨을 공기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몸은 숨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숨이 짧고 급하면 몸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몸은 방어를 먼저 선택하지요. 심장은 조금 더 바빠지고 혈압은 미세하게 올라가고 근육은 이유 없이 단단해집니다. 잠이 깊게 떨어지지 않고 소화도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긴장 모드, 즉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내쉬는 숨이 길고 부드러워지면 몸은 이젠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쉬고 이걸 소화하고 회복하는 쪽이 살아납니다. 이걸 부교감 신경의 작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미주신경이라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심장과 장부호흡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보내면 몸의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밟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숨이 한번 깊어지기만 해도 속이 편안해지고 가슴이 덜 답답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지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몸이 회복 모드를 다시 떠올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모드의 스위치를 더 안정적으로 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단전호흡, 단전으로 기를 모으는 호흡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단전호흡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전호흡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기술이 아니라 숨이 아래로 내려가며 몸의 중심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가면 몸은 아래를 느끼고 아래를 느끼면 마음도 따라 내려옵니다. 위로 떠있던 마음, 즉 긴장이 가라앉기 시작하지요. 바로 이 아래로의 흐름이 치유 에너지가 깨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배로 숨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배를 억지로 밀어내고 복부에 힘을 주고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키는 방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있을수록 힘을 주면 허리와 골반이 굽고 가슴은 더 답답해지며 숨은 다시 목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단전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나는 단전호흡을 설명할 때 배를 움직여라 대신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문을 열어라. 당신의 몸 어딘가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면 숨은 저절로 아래로 흐릅니다. 힘을 써서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생기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오늘 당신에게 소개할 것은 4개의 문입니다. 당신이 몸에서 치유의 흐름을 막는 4곳의 문, 이 문들이 조금씩 열릴 때 그러면 단전으로 기가 모이고 몸의 회복 에너지가 깨어나는 방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 그러니까 위쪽의 문부터 조용히 만져볼 겁니다. 왜냐하면 위가 열리지 않으면 아래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전은 억지로 여는 곳이 아닙니다. 단전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은 의외로 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은 목과 얼굴입니다. 당신이 긴장할수록 숨은 목으로 몰립니다. 턱이 굽고 이빨을 무의식적으로 물고 혀가 딱딱해지고 목이 조여오지요. 그러면 숨이 짧아지고 짧아진 숨은 다시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의 첫걸음은 배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턱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입안에서 혀가 자꾸 긴장하나요? 눈썹 사이가 쪼그라들어 있나요? 이런 것들이 모두 첫 번째 문이 닫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은 놀랄 만큼 작습니다. 턱을 아주 조금 내려놓는 것, 이를 꽉 물지 않는 것, 입천장에 붙어 있던 혀의 힘을 살짝 빼는 것.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쉬는 숨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회복적으로 기울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이건 기의 언어로도 말할 수 있고 신경계의 언어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고 목이 덜 조여오고 얼굴 근육이 풀리는 느낌. 그 느낌이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은 흉곽 즉 가슴의 문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원할수록 숨을 크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크게 부풀리고 더 많이 들이마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의 숨은 대개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때는 과잉 움직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과하게 들썩이면 어깨가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가면 목이 다시 긴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이 다시 닫히지요. 그래서 두 번째 문을 여는 핵심은 가슴을 더 크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과잉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숨을 내쉴 때 가슴이 툭 내려앉는 느낌을 기다려보세요. 그 내려앉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숨을 내쉬고 난 뒤에도 가슴이 계속 떠 있는 느낌이 든다면 몸은 아직 경계 모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내쉬고 난 뒤 가슴이 조금 내려오고 어깨가 아주 조금 가라앉는다면 두 번째 문이 열리는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죠? 나는 당신에게 과제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확인만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내쉬는 숨이 끝날 때 당신의 어깨가 조금 내려갈 수 있나요? 턱이 조금 풀릴 수 있나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전은 아직 손 떼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를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위쪽에 문이 열리면 몸은 아래로 갈 길을 조금씩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유 에너지라는 말이 현실의 감각이 됩니다. 따뜻함, 무게,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느낌, 그 느낌이야말로 회복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목과 가슴은 알겠는데 왜 배는 여전히 딱딱하지? 왜 단전은 아직 멀지? 그 질문은 아주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나온다는 건 당신이 이미 위쪽의 문을 살짝 열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숨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진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길의 핵심은 세 번째 문, 그리고 네 번째 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은 힘으로 여는 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 참아온 자리, 그래서 가장 부드럽게 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숨은 위에서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아래로 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좋아요. 목과 가슴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배는 여전히 딱딱하죠? 왜 단전은 아직 멀게 느껴지죠? 이 질문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단전호흡의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단전은 억지로 여는 곳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조용히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단전을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생활적이고 몸의 구조와 깊이 연결돼 있어요. 단전으로 기가 모인다는 느낌은 되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나타납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갈 길이 생기고 그 길이 막히지 않으며 내려간 숨이 오래 머물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문과 네 번째 문입니다. 오늘은 그 문들을 당신의 몸 안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은 횡격막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횡격막은 당신이 이미 매일 사용하고 있는 숨의 관문입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큰 호흡 근육이고 숨이 위로만 떠 있을 때는 이 관문이 뻣뻣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슴으로만 숨 쉬고 어깨로 숨 쉬고 목으로 숨 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몸의 회복은 뒤로 밀립니다. 왜일까요? 조금만 과학적으로 그러나 생활적인 말로 설명해 볼게요. 횡격막이 잘 움직이면 숨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간 숨은 심장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 장의 움직임에도 좋은 리듬을 줍니다. 반대로 횡격막이 굳으면 숨은 짧아지고 짧아진 숨은 긴장 모드에 오래 묶어둡니다. 그리고 횡격막은 단지 숨의 근육이 아니라 회복 모드로 가는 문지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횡격막은 힘으로 여는 문이 아닙니다. 더 크게 들이마시고 더 세게 배를 내밀면 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횡격막은 들이쉬기로 열리는 게 아니라 날숨의 끝에서 풀리며 열립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을 끝까지 보내고 나서 더 내쉴 것도 없는데 억지로 더 내쉬는 것이 아니라 내쉼이 끝나 뒤에 잠깐 찾아오는 조용한 공백. 그 순간이 바로 횡격막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백을 무서워합니다.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공백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숨을 참지 않는다면 몸은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곧 부드럽게 다음 숨을 들이쉽니다. 이때 아래가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온다면 그게 세 번째 문이 열리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단전호흡을 배를 움직이는 운동으로 착각하는 것. 그래서 배를 앞으로 밀고 단단하게 만들고 심지어 복부에 힘을 주며 단전을 외치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허리와 골반이 먼저 굽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이 방식은 피로를 키울 수 있어요. 단전은 힘으로 지키는 창고가 아니라 배는 부드러움으로 열리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배는 아예 움직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는 당신이 조종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숨이 아래로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단전호흡의 방향은 배를 움직여서 숨을 만든다가 아니라 숨을 조용히 만들어서 배가 반응하게 한다. 입니다. 순서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네 번째 문으로 가봅시다. 네 번째 문은 골반과 발입니다. 이 문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사실 기가 모인다는 감각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이 무겁고 회복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골반은 뒤로 빠지고 발은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떠 있는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아무리 숨을 배로 보내려 해도 몸은 아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안정의 자리인데 안정이 없는 곳에 기가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반은 몸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듯 골반이 불안정하면 단전의 느낌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발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바닥을 못 느끼면 몸은 계속 위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은 거창한 동작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감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내 몸이 바닥에 실려 있는가? 내 발이 바닥을 느끼고 있는가? 내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무게를 알고 있는가? 이 감각이 생기면 몸은 안전적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숨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숨이 길어지면 아까 말한 미주신경의 브레이크가 더 잘 작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골반과 발은 단순히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등을 가볍게 받쳐주거나 의자에 편히 기대는 순간 갑자기 숨이 길어지는 경험, 혹은 맨발로 바닥을 디디고 서 있을 때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문이 열리는 방향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래가 안정되면 위는 조용해진다는 것을요.
이제 4개의 문이 어떤 구조인지 점점 윤곽이 잡히지요. 첫 번째 문이 목과 얼굴이었다면 두 번째 문은 흉곽이었고 세 번째 문은 횡격막, 네 번째 문은 골반과 발입니다. 이 4개의 문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이 풀리면 가슴이 가라앉고 가슴이 가라앉으면 횡격막이 부드러워지고 횡격막이 부드러워지면 골반과 발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발이 떠 있으면 골반이 불안해지고 골반이 불안하면 횡격막이 굳고 횡격막이 굳으면 가슴이 떠오르며 가슴이 떠오르면 목이 조여옵니다. 당신의 피로가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흐름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또 한 번 질문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내 구조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야 하죠?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치유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 수 있나요? 그 답은 의외로 작습니다. 그리고 그 작음이야말로 오래가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이해하는 호흡이 아니라 생활에서 쓰는 호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안에서 4개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가장 쉬운 순서를 말해볼게요. 당신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구조는 이해했어요. 4개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겠고요. 그런데 이걸 내 하루 안에서 어떻게 써야 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호흡이 개념에서 생활로 옮겨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무언가를 추가하려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이미 하고 있는 순간들 속에서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다. 4개의 문호흡은 연습 시간이 길어서 효과가 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아야 합니다. 짧아야 몸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특히 50을 넘긴 몸일수록 짧고 분명한 신호가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몇 분을 따로 떼어내지 마세요. 대신 하루에 3번 지금 이 순간에 문을 하나씩 여는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리고 그때마다 4개의 문을 모두 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순서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위가 열리지 않으면 아래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을 움직이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려 하지 말고 그저 내쉬는 숨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느껴봅니다. 이때 첫 번째 문목과 얼굴을 확인합니다. 턱이 굳어있지는 않나요? 이를 꽉 물고 있지는 않나요? 턱의 힘을 아주 조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숨은 한 단계 내려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인 가슴을 봅니다. 내쉬는 숨이 끝날 때 가슴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 있나요? 이 두 가지만 느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단전을 느끼려 애쓰지 마세요. 아침의 목적은 몸에게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낮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지요. 이때 4개의 문은 쉽게 다시 닫힙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무게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4번째 문 골반의 문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이 감각만으로도 몸은 아래가 안전하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내쉬는 숨을 하나 보내며 가슴이 내려오는지를 봅니다. 목과 턱은 그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4개의 문을 전부 열지 않아도 아래의 문부터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 하는 4개의 문호흡은 치유를 만들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치유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시간입니다. 몸이 다시 긴장 모드로 굳어버리기 전에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한번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회복의 방향은 유지됩니다. 이제 밤입니다. 밤은 4개의 문호흡이 가장 깊게 작동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속도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잠들기 직전의 순간, 이때는 순서를 조금 더 또렷하게 가져가도 좋습니다. 먼저 목과 얼굴 턱을 풀고 혀에 힘을 빼고 눈 주변을 느슨하게 둡니다. 그 다음 가슴 내쉬는 숨이 끝날 때 가슴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숨이 스스로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 세 번째 문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숨이 더 내려가고 그리고 배 아래쪽이 조금 따뜻해지거나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과 발몸이 침대에 실리는 느낌, 바닥이 나를 받쳐주는 느낌. 이 감각이 오면 단전은 더 이상 찾을 대상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매번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목과 가슴만 풀려도 충분하고 어떤 날은 발과 골반만 안정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4개의 문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안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호흡을 하다가 어지럽거나 답답하거나 불안해진다면 즉시 아무 생각 없이 자연호흡으로 돌아오세요. 4개의 문호흡은 도전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불편해지는 순간은 지금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할수록 치유는 더 오래 갑니다. 숨이 조금 길어졌고 가슴이 덜 답답하고 그리고 몸의 무게가 아래로 내려온 느낌, 아직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회복이 시작될 수 있겠다는 감각, 그 감각이 바로 4개의 문호흡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비한 지식에서 심자소 폼새 파크골프 사랑.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바랍니다. 행복하세요.